안녕하세요. 한민아입니다. 오늘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식재료인 그 케일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드는 케일 스무디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지난 그 몇 년 동안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그 전 세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뭐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팬데믹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는 끝없이 이제 창궐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면역 기능을 올리는 그런 쪽에 우리들은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일 스무디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일은 십자각과 채소로서 보통 세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즙 케일이라고, 즙 내서 먹는 즙용이다 그래서 즙 케일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쌈 케일이 있고, 또 하나는 꽃 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꽃 케일은 약간 겨잣잎 같이 이렇게 우두두두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영양적인 성분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케일의 주성분 중에서 하나가 다른 엽채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가 엽록소,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클로로필 엽록소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작은 소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광합성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초과산화물들을 이제 만들게 돼요. 이 초과산화물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식물들은 또 그 안에서 뭘 만드냐면 SOD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요. 그 초과산화물을 그 활성화를 억제해주는 불균등화 효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소들을 만들어요. 이 효소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이런 엽채류 식물들을 많이 먹게 되면 엽록소가 들어옴으로써 마찬가지로 SOD 효소를 우리 몸에 이제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람 몸에도 SOD를 그 초과산화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SOD 효소가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겠죠. 뭐 케일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시금치를 먹어도 이런 SOD 효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과일 종류 중에서는 뭐 블루베리라든지 뭐 아사이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SOD 수치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또 이제 이 클로로필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음식물 중에서 약간 좀 이 보관이 좀 오래됐다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곡물이라든지 견과류 중에서 발생되는 독소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그 진균이 이제 곰팡이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곰팡이균이 뿜어내는 독소라고 그래서 이걸 아플라톡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간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해서 결국 이제 간암을 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뇌 쪽에 들어가서 중추신경계를 이제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플라톡신은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이제 독소로서 굉장히 그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엽록소를 많이 먹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평상시 이런 그 진청색의 엽채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또 케일 안에는 이게 이제 인돌3 카비놀, 우리가 보통 그 십자각화 채소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제 또 결국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발암 물질들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또 하게 되거든요. 또 그게 이제 케일이 갖고 있는 영양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물질인데, 왜냐면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다 보면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또 다른 활성산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카로티노이드를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 물질로서 식물 잎사귀 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식물을 볼 때 이렇게 처음 구매했을 때는 채소들이 굉장히 파랬는데 좀 방치해놓고 있다 보면 누렇게 변하게 되죠. 뭐 브로콜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게 엽록소가 사라지고 그 안에 누렇게 변하는 거는 카로티노이드가 이제 바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뭐 이게 좀 이 채소가 많이 오래돼서 못 먹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엽록소만 사라진 거지 카로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우리 무청이라고 하는 거는 파를 때 먹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처마 밑에 걸어놨다가 누렇게 된 걸 먹는데 그게 결국 이제 카로티노이드를 먹기 때문에 무청도 영양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케일 같은 거는 어떤 엽채류보다도 그 이 엽록소를 얻는 데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식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이 케일 스무디의 주재료가 이제 케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재료를 선택하는 게 사과인데요. 사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양물질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콜세틴이라는 거하고 과육을 이루고 있는 팩틴이라고 하는 섬유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콜세틴은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도 양파 껍질에 대한 얘기할 때 양파 껍질 안에는 이제 콜세틴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콜세틴은 퇴행성 그 염증이나 아니면 뭐 자가면서 염증 두 종류의 염증을 억제하는데 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양파 껍질 달인물 같은 것도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무디 만들어 드실 때 사과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팩틴이라고 하는 그 이 섬유소는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의 그 당 종류의 성분들을 갖고 있는데, 얘가 소화되지 않는 그런 물질, 그 섬유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장균의 미생물의 먹이로서 쓰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그 식물들의 영양물질을 얘기할 때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식물이 자라나면서 미네랄이 없으면 아예 생장, 생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식물들이 미네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은요, 식물이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B를 식물의 영양 가치를 얘기할 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얘네들 뭐 다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물질, 식물 내재 화합물에 대한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부재료가 뭐냐면 바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식물들에 비해서 칼륨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가 칼륨이 되게 많아서 칼륨은 혈압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전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나 속에는 그 약간의 카로티노이드 물질이 있어서 역시 이제 항산화 항염작용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가 익기 전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지만, 얘를 좀 당화를 시키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바나나의 껍질에 이게 까만 점들이 붙을 때쯤 되면은 이게 당화가 되면서 올리고당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리고당이 결국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중에서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먹이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죠. 이 바나나 과육의 pH, 우리가 보통 그 수소 이온 농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4 정도면 약산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내 환경을 산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그 식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스무디를 만드는데, 그래서 케일 스무디의 영양적인 효과가 도대체 뭐에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로로필이라든지 인돌3 카비놀, 콜세틴, 그다음에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이제 주 파이토케미칼이고요. 또 이제 하나가 식물성 식이섬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뭐 다이어트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 항산화 효과에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혈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케일 스무디 한 잔이지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요, 이 바나나 2개, 케일은 한 100g 정도인데 이건 살짝 찌게 돼요. 찐 케일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영양물질들이 세포벽 안에 갇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벽이 그 셀룰로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셀룰로즈는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그 세포벽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물질이 흘러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세포벽을 허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열을 살짝 가하게 되면 얘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물질이 흘러나오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보통
생채소를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살짝 데쳐서 먹는 우리 시금치도 데쳐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전부 다 뭐냐면 세포벽이 좀 허물어져야 영양분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쌈케일 한 100g 정도를 살짝 데쳐 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를 이제 썰어서 물 500cc하고 믹서를 준비해서 거기다 조금씩 넣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서 갈면은 잘 안 갈리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예쁜 색깔의 이제 케일 스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케일 스무디는 한 잔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마시면은 이게 케일로 만들었다고 다 생각이 안 들 정도고, 이게 과연 저 색깔이 맛있을까? 뭐 이런 의문점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드시게 되면요, 굉장히 맛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이들도 잘 먹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거 한 잔 먹으면서 충분히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수도 있고요.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계속 설명드렸던 것 같이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 항암작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즐겨 마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거 실천하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국민들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투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